오늘 영상부터 전치사의 문법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 문법을 정리하는 것에는 조금 소극적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의 본질적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 이 문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문법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이 전치사를 정리하고 있는 시점에 문법을 통해서 중간 정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치사의 문법적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 다룰 문법의 카테고리입니다. 분류죠. 앞서 내보낸 전치사 영상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치사는 아주 광범위하다. 그런데 막상 전치사의 문법 카테고리를 보니까 별게 없어 보입니다. 전치사가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틀에 넣어서 이게 이거다 라는 식의 문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전치사의 문법적 정의입니다. 자, 전치사의 정의를 우리는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정의라는 말보다는 정체성이라는 말로 전치사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영어 전치사의 정의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죠. 정의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는 저명한 학자들이나 혹은 그들의 논문, 사전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치사를 문법적으로 다루면서 그래도 정의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definition과 이 working definition으로 나뉜다. definition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intentional definition부터 extensional definition까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정의의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짧은 문장으로 어떤 것의 개념을 정리해줘야 되는 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치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working defini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치사의 기능을 통해서 전치사의 개념을 확인해 봤으니까요. 자, 그러나 문법에서는 확실한 개념을 잡는 것이 좀 더 옳다고 학자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ntentional definition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좀 작은 의미의 전치사지만 여기서 문법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문법에서는 이 정의가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문법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이유는 영상을 진행하다 보면 밝혀질 겁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말로 이런 정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건 한국 문법책이나 사전에서 내리는 정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전치사의 정의는 어느 정도 잡으셨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전을 발행하는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 등도 문법책을 내놓죠. 저명한 교수님들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까지 수많은 문법책을 통해 저희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다양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법책들이 전치사를 문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장소의 전치사, 시간의 전치사, 때의 전치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 쉽게 문법책을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머리가 아파집니다. 원인의 전치사, 이유의 전치사, 수단의 전치사, 도구의 전치사. 사실 그나마 우리 문법책들은 이렇게라도 구분을 해놓지만 영어는 other usage 정도로 퉁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죠. 한참 앞에서는 장소로 사용했는데 뒤에서 시간이 되고 마지막에 가면 재료의 전치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전치사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나 우리의 언어적 상식으로 갸우뚱하게 되면 진도가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성과 언어적 상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죠. 저희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지고 계신 문법책들을 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법적 전치사 표현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장소, 시간, 그리고 다양한 전치사들의 순서입니다. 장소는 공간이죠. 그리고 시간은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이유든 수단이든 도구든 이런 것들은 관념적 혹은 은유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전치사 재생 목록을 만들고 전치사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순서로 전치사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장소에서 시간으로 그리고 관념으로. 그런데 이것은 전치사가 발전하는 실제 순서입니다. 전치사는 공간, 즉 장소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품사로 등장을 해서 시간, 그리고 관념이나 은유적 표현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인을 한번 보죠. There's a dog in a house.
뭐 이렇게 말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명확한 공간에 이 in을 썼는데, 물론 뭐 현대까지도 연결되어서 뭐 당연히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에 사용되던 in이 발전을 해서 시간에도 사용되죠. 뭐 in January, in 2022, 뭐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하듯이 언어도 발전을 합니다. 공간에서 시간으로, 그리고 다음은 관념적 혹은 은유적인 것들이겠죠. 관념적인 것도 한번 보죠. The woman was dressed in white. 그 여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 이 색을 공간과 뭐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인의 기본 개념인 선 안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하얀 옷이 되어버리죠. 자, 우리가 굳이 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현대 원어민들만 봐도 이 현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뭐 공간만으로 인식하던 것을 나이가 들면서 시간과 관념까지 이해하고 쓰는 것을 뭐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러면 앞에서 우리가 의아하던 것이 뭐 조금은 풀립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만 남게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어민의 방식으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번역과 같은 방식, 즉 우리말로 접근을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원어민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현대 것도 뭐 최근에 들어서 문법학자들이 전치사를 외국인들이 너무 뭐 힘들어하니까 도대체 왜 어려워하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 이후로 저희 같은 외국인이 이 전치사를 공부를 할 때 자신의 언어에 있는 가장 유사한 것들에게 매치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부터 접근을 해보니까 자신들은 하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부터 확장 혹은 뭐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전치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각 전치사가 가지는 핵심 되는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뭐 확장되는 거죠. 공간에서 시간으로, 관념으로, 은유로. 자, 어떤 전치사든지 반드시 기본 개념이 있고 그 기본 개념만 확실히 우리가 잡고 있으면 전치사의 수많은 의미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45개의 전치사를 저희들이 기본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기본 개념들은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채널에 올라온 이 45개 전치사들을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썸네일을 보면 5가지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on, off, of, by, for입니다. 사실 off는 안 하려고 했는데 on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에 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를 기본 전치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본 전치사라고 했을까요? 전치사의 개수가 학자들마다는 뭐 다 다릅니다. 뭐 대략 60개에서 70개, 뭐 넓게 보면 뭐 83개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복합 전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개가 이 전체 사용량의 90%를 차지합니다. 그 10개 중에서도 저희들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이 전치사가 바로 on, of, for, by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치사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개로 확대가 되면 이 전치사 사용량의 94%까지 커버를 하니까 이 주요 전치사를 제대로 익혀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이 4개의 전치사가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본 전치사라고 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치사의 핵심을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로 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래프죠. 그래프는 선과 점으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원어민들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로 이 선과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 안의 전치사 in, 선 밖의 전치사를 out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점의 전치사 about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바로 공간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공간 안에서 이 방향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서의 경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치사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서 뭐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 영상들을 순서대로 보시다 보면 전치사가 어떻게 분류되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JJ 잉글리시 채널에서 이 전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오늘의 영상 같은 개념, 뭐 문법 등의 전치사 영상들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분류가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기본 영문법 대부분은 전치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선 알아야 추가적 사용법이 완성될 수가 있는데 이 사용법의 핵심이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뭐 다음 시간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기존의 영상들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전치사를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도 기존에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나 저희들 전치사 기본 개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전치사 영문법도 별거 없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어는 쌓여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